야 얼마나 이쁘길래 네가 인마 그렇게 해 하고 데려와봐 했더니 이쁜 거야. 근데 차마 그래도 지 아들의 그 와이프니까 지금 공통된 부분들이 다 유부녀네요. 아, 저 새끼는 그럴 만한. 그러니까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주 대학살이 안녕하세요. 예, 닥터 프렌즈입니다. 예. 멘탈 탄탄하려고 나 이거 하려고 했어요 지금. 멘탈 탄탄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이 닥터 프렌즈는 또 출연하게 됐는데 여의도 DF 정신과학과 원장 이재병이고요. 또 진 선생님이랑 같이 멘탈 탄탄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저랑은 또 학교 선배님 아주 절친한 사이였고 형 오케스트라라는 동아리 또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바이올린을 했고 여자친구 사귀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책도 같이 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쓸 거면 차라리 내 부분도 좀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워낙 이재병 선생님이 약간 역덕. 덕후 기질이 좀 있어요 제가. 안 보신 분들은 멘탈 탄탄 가서 뭐 슬램덩크 캐릭터 분석하신 거 보면은 또 고려 거란 전쟁 분석한 거 보면 이 사람 좀 덕후 기질이 있다. 일단은 제가 요청드린 건 예전부터 이낙준 우창 선생님이 저한테 요청을 했던 거예요. 그죠. 삼국지의 조조는 야 왜 유부녀를 좋아하냐. 그래서 오늘 이제 워낙 뭐 역사 덕후 삼국지 역사도 너무 좋아하시는 이재병 선생님이 조조가 왜 유부녀를 좋아했는지 본인만의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예. 조조가 유부녀를 좋아한다. 근데 실제로 그 의심되는 행적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조가 장수라는 그 지방 제후를 제압할 때 그 장수를 점령했어요. 장수 알아서 항복했어. 항복했어. 과거의 그 조언을 그러니까 했는데 조조가 그럼 기분 좋으니까 이제 잔치를 벌이잖아요. 맞아. 그런데 얘가 거기서 끝냈으면 되는데 잔치에서 괜히 그 장수의 숙모죠. 그쵸. 숙모이자 그 전 군주예요. 그러니까 장수가 물려받기 전에 군주이기도 한 장제의 추씨라는 유부녀가 있어요. 그럼 부르래. 술 따르래. 그러고 이제 딱 반해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게 장수 입장에서 굉장히 큰 모욕이 되는 거죠. 모욕이죠. 장수가 이제 가우한테 이거 이래 되겠냐 하니까 가우도 이제 이건 아니죠 하면서 계략을 말해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장수가 반란을 일으켜서 조조가 도망치고 겨우 목숨만 건져 살아남고 자기 맏아들이 죽어요 거기서. 그쵸. 자기 대신. 그리고 조왕이라고 하죠. 그리고 자기 호위무사 전위 또 죽고. 그러니까 거의 조조가 사실 생각보다 진 전투가 많지 않은데 정말 치욕적으로 정말 도망쳤죠. 그 조왕이 말까지 양보하고 그러니까. 아들까지 희생하고 정말 아꼈던 장수도 죽음을 당할. 대패를 했죠. 이거 하나 가지고 유분을 좋아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조조가 갖고 싶어서 집착. 널 갖고 싶어 했던 장수가 유일한 남자 관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 가졌잖아 또. 못 가졌지. 근데 관우가 이제 항복을 하잖아요. 서주 토벌전에서. 그럴 때 관우가 또 멋있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을 내밀어요. 내가 너한테 항복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한 나라의 황제에게 항복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우리 형수님들, 유비의 와이프들, 이제 부인들의 안전과 대우를 보장해라. 세 번째는 유비 형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면 내가 떠나겠다. 조조 입장에서는 그래 뭐 오케이 다 콜. 어차피 난 너를 원해. 근데 그러면서 쪽지로 살짝 이렇게 들이민 게 있어 관우가. 근데 여포의 그 부하 장수의 처중에 두실한 사람인데 나랑 이렇게 좀 맺어주면 좋을 것 같아. 누가 그걸 들이민 거예요? 관우가 조조한테 살짝 이렇게. 그래서 조조가 이렇게 보니까 쪽지를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 뭐 그래 그러자. 근데 얼마나 이쁘길래 관우가 일어나 하고 봤는데 이쁜 거야. 또 지가 데려가요. 되게 앞에 건 세 가지 조건은 오히려 들여주기 어려운 조건인데 그건 쿨하게 해주고 그건 또 양보하지 않아. 양보하지 않아. 그리고 지가 훌러덩. 그리고 관우한테 나중에 뭐 적토마도 주고 막 했는데 이미 늦었지. 관우는 삐졌지. 그러면 관우가 조조의 진짜 부하가 안 된 건 있어요. 의외로. 시작부터 좀 삐끗. 관우가 의외로 쪼잔왕이야.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관우가 굉장히 쪼잔왕입니다. 또 있어요? 또 이제 조조가 원소와의 전쟁에서 결국 이기잖아요. 간도대전에서 진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원소의 본거진 업성에 딱 개선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조보다 조비가 먼저 들어가요. 자기 아들이. 원소의 가족들을 벌하려고 딱 갔는데 거기 이제 원소의 둘째 아들의 처. 이 원인은 이미 도망갔어. 둘째 아들은. 그리고 이제 처가 있는데 이뻐. 그래서 저 여자는 내가 취해야겠다고 취해요. 조비가. 그래서 조조가 야 얼마나 이쁘길래 네가 인마 그렇게 해 하고 데려와봐 했더니 이쁜 거야. 근데 차마 그래도 지 아들의 그 와이프니까 뺏을 수 없고 속설에는 야 이 전쟁은 조비를 위해서 했구나. 죽 써서 개줬다.
어떻게 보면 일생일 때 라이벌인 원소를 이기고 그러니까. 거의 천하의 이제 거의 절반 가까이를 어휴, 차지했는데 그렇죠. 원희의 철을 가지지 못했다. 가지지 못했다는 거를 아쉬워하는 올해는 탔다. 엄청난 도파민이 뿜어 나왔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정복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용서가 되고 안 보이잖아요. 작은 것들은. 아, 그럼요. 근데 그 정도다. 또 뭐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전에 이거는 약간 야사에서 나온 얘기긴 한데 원소랑 조조가 어렸을 때 그냥 시집가는 신부가 있었어. 그걸 또 강탈을 하려고 한 거야, 이 두 놈이. 야, 이것도 약간 좀 또라이 기질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어렸을 때부터. 그 삼국지 연의에서는 나온 거, 이건 연의 소설이지만 격벽대전 전에 제갈량이 딱 주유한테 가서 조조한테 이 강동에 두 여자만 주면은 전쟁이 아니라 한다. 막을 수 있다. 그 두 여자가 누구냐? 이교, 대교랑 소교라는 이제 교씨 집안의 두 처자예요. 맞아. 이분들이 하필 손책과 주유의 와이프인 거야, 하나씩. 물론 이제 조조가 그 뜻을 이루진 못했지만 주유가 거기 격분할 정도로. 자기 아내. 근데 이제 주유가 격분했다는 거는 이미 그 조조의 약간 그 행적이 소문이 좀 난 거지. 양자강 너머까지 소문이 난 거예요, 이게 그런 놈이다라는 인식이. 그 둘을 바치면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게 솔직히 뭐 냉철한 사람이 야 그게 말이 되냐 아무리 그치. 야 저렇게 야만간데 뭐 여자 둘 가지고 되겠어 이게 아니라 저 새끼는 그럴 만한 그러니까 야, 쟨 그럴만해. 일단 여자를 밝혔다를 넘어서 지금 공통된 부분들이 다 유부녀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정신결정론. 그쵸. 어렸을 때 어떤 경험과 어떤 정신역도학적인 부분이 환경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쵸. 이거를 좀 해보려면 조조의 옛 시절을 좀 어린 시절을 보면 또 납득이 가는 게 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자, 일단은 여기 옛날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조조의 집안이 의외로 환관 집안입니다. 그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내시. 내시, 그렇죠. 예. 그것도 조조의 그 할아버지가 조등이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그 당시 조조가 살았던 시기에 십상시라는 그 내시들, 10명의 내시들이 있었어요. 예. 아주 그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간신으로 유명했죠. 그러니까 환관은 원래 자손을 가질 수 없는데 황제가 특별히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거를. 그 대신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왜냐면 환관들도 이제 뭔가 자기 세를 불리려면 후손들이 있고 해야 그렇죠. 이 권력이나 부를 물려주는데 물려주죠. 이제 뭐 결혼도 못하고 애도 없으면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조조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조조의 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손자가 조조인 거죠. 그래서 참 엄청난 거물의 손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버릇도 없고 그냥 좀 망나니 기질이 좀 있었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원소 신부 납치 에피소드 보세요. 이게 사실 범법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조가 이제 사서에서 생김새에 대한 묘사는 잘 안 나오는데 왜소한 체구였다는 얘기는 또 있어요. 썩 그렇게 외모적으로는 맞아요. 뛰어나지 않다는 건데 연희에서 보면 원소는 막 되게 기공자스럽고 풍채 미남이라는 있고 것도 막 있어, 호남 막 이런데 조조 관련해서는 뭐 없어요. 뭐 관우 장비도 뭐 범 같다, 뭐 키가 몇 척이다, 막 이런 나오는데 조조는 별 얘기 없고 어렸을 때 조조가 놀던 친구들이 뭐 원소, 원술, 장막, 허유 막 이런 사람들인데 다 그 사족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족들과 선비들. 특히나 이제 원소 같은 경우는 사세삼공이라고 해서 네 개 세대 동안 30, 그 옛날 총리급 인재들이 나왔던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 거야. 거기서 원소가 원래 서자 출신이지만 3년상을 2번 치렀습니다. 그 시대에. 성리학이 나오기 전이어서 이 3년상을 치른다는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자기 인생에 6년을 소비하는 거잖아요. 선비들 입장에서는 야, 얘는 진짜 대단한 애야. 효심이 지극해. 인정을 받는구나. 인정받았지. 그래서 원소 그 원가의 어떤 핵심 인물이 돼요. 근데 그 원소가 미남이고 그런 뭐 사세삼공의 후손이고 근데 베프야. 그러니까 얼마나 쫄렸겠어요. 그러게 조조는 피도 안 섞였고. 그렇지. 또 내시 집안이라는 게 사실 약간 남성성에서 뭔가 좀 의심을 받고 놀림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뭐 내시 환관 집안의 뭐야 막 이러면서 아이들끼리 또 어떻게 보면 싸울 때 잔인해지잖아요. 뭐 너도 뭐 거세한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고. 그럼. 그게 어려서부터 많이 좀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을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 좀 컸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도 신분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지만 남성성에 대한 열등감. 그걸 좀 확인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 그럼 뭐, 뭔가 그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조조가 문무로 굉장히 뛰어나고 예술 뭐 그 시도 잘 짓고 그러게요. 그림도 잘 그리고 뭐 글씨도 잘 썼대요. 그러니까 많은 노력을 한 건데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좀 열등감들이 쌓여서 그걸 해소하는 과정에서 좀 부정적인 상황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의심이 가고 약간 이제 조조가 그래서 성인이 됐을 때 조조도 나름 그래서 인정받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이 조조가 처음으로 벼슬길에 오른 게 낙양 북부이라고 해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우리 수도 서울의 북문의 어떤 이제 관리가 된 거야. 경비대장. 예. 그때 당시에 수도는 황제가 계시는 곳이니까 통금이 있었어. 예. 몇 시 이상에는 못 들어가. 근데 십상시에 삼촌이 딱 그때 나 누군 줄 알아 딱 한 거지. 뭐 네가 뭔데 하면서 얘 그럼 때려. 근데 곤장을 진짜 치다가 죽어요. 십상시에 삼촌이 무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고위급의 삼촌이 돌아가신 거야. 곤장을 맞다가. 그걸 한 놈이 누구냐? 조조라는 신입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냐고 딱 봤더니 아 조동 손자야. 약간 이렇게 된 거지. 약간 좀 애매하네. 애매하지. 그러니까 건드릴 수 없고 약간 자기들 소위 때 투스타의 또 손자고 하나밖에 없는 손자야 또. 어떻게든 못하고 그냥 쫓아냈어요. 수도에서 쫓아낸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조조가 이 원리 원칙도 잘 지키긴 했지만 좀 계산한 것도 있었을 것 같아. 약간 이걸로 이름을 그렇지. 이게 사실은 십상시에 친척을 친다는 게 그 원소 같은 애들도 못하는 일 아니에요. 선비들도 못하고 잘난 귀족들도 못하는. 대충 또 경고해서 그러지 마세요 할 수도 있는데 죽일 정도로 태형을 가했다는 건 본인이 계산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할아버지가 조등이니까 쟤들은 날 못 건드려. 적어도 죽진 않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약간 북문대장으로 있으면서 딱 봤을 때 여기서 지금 낙양에서 더 세게 올라가긴 또 쉽지 않을 수 있어서 일단 좀 명망을 좀 쌓아보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예. 나중에 뭐 이제 나온 일이지만 이제 동탁이 들어왔을 때 원소가 처음에 이제 막 대립을 합니다. 결국 대립하다가 원소는 도망쳐요. 지방으로. 근데 조조는 그 밑에서 계속 있어.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잠깐 장수 얘기를 했는데 그 동탁의 밑에 여포도 있었지만 그 이각, 곽사, 장제, 맞아, 번주라고 맞아. 그렇게 네 명의 네 명. 장수가 있었잖아요. 예. 그중에 장제의 처가 아까 출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안 입고 왔겠어 보면서. 근데 나중에 제가 딱 정복하니까 걔 와이프가 여기 있어? 데리고 와. 자기 손가락 하나만 딱 되니까 술 따라봐 하면 딱 따르고. 원소 그 원희의 처나 장제의 처가 다 자기가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기보다 대단했던 가문의 장군의 그러니까. 처네요. 다 이게 약간 그렇다니까요. 승리감을 주는 약간 전리품 같은 느낌. 여자를 좋아해서 아니라 좀 이런 컴플렉스에 좀 해소하기 위한 본인의 나르시스트한 인저리를 그걸로 해소한 거지. 실제로 조조가 이제 동탁 암살을 하려다가 실패하는데 암살할 때도 웃겨. 그냥 조용히 암살하면 되잖아. 그 관리들의 탑인 사도 왕윤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맞아요. 찾아가서 제가 동탁을 암살할 테니 칠성검을 주십시오. 굳이 또 검을 달래 또 그 집안의 보검을. 사실 아니 신분을 감춰야 되잖아 암살했으면. 근데 굳이 그걸 달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동탁 암살도 시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인정받고 싶어하는 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어요. 조조가 약간 똑똑한데 뭔가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상대적으로 원소나 친구들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던 본인의 지위, 뭐 남성성 이런 것들을 타인에게 어떤 인정을 받음으로써 그걸 좀 극복하려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사실은 원동력으로 작용해서 평가에 엇갈릴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인물이긴 하잖아요. 그 이후로도 참 남을 잘 이용하고 잘 또 써요. 예를 들어 반동탁 연합군 때도 원소를 딱 대장으로 올린 다음에 자기는 쓱 참모장이 돼. 맞아.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뭐 공손찬, 도겸 이렇게 다 한 지역의 어떤 맹주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 다 제치고 원소가 이제 명성휴학을 세웠단 말이야. 사실 조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냥 쓱 가가지고 근데 나는 원소 친구니까 그럼 내가 이런 거 다 주장했으니까 내가 참모장 할게. 뭐 자연스럽게 누구도 반대하지 못하게. 또 원소를 추대하니까 원소 입장에선 또 그래? 나를 밀어줬으니까. 원소 입장에서 조조의 능력을 알잖아요. 얘 똑똑한 놈인 거 알고. 그러면서 또 마지막에 연합군이 이제 낙양을 점령을 했는데 동탁이 다 불지르고 가버리잖아요. 그때 다들 이제 그럼 망연자실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조조 혼자 막 우리 가야 된다. 동탁 쫓아가야 된다니까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때 본인 혼자 갑니다. 사실 그때 좀 질싸움 아니었나 이런 생각. 맞아. 그 송견도 안 가고 막 약간 와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약간 패하지만 대신에 이제 이미지가 좋아지죠. 야, 저 사람은 그래도 연합군 해산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동탁을 끝까지 쫓아간 남자. 브랜드 가치를 완전 높인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자기 이미지를 생각하는 사람인데 서주 대학살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또 유비라는 새로운 키플레이어를 또 이미지 좋게 만든 이거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좀
저도 참 고민이었는데 이게 또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조조가 연주를 확보한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연주도 이제 확보했으니까 아버지를 모셔야지 하면서 아버지를 부른 거야. 모시고다가 서주에서 어쨌든 원인은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어쨌든 돌아가셔요. 뭐 산적이나 뭐 강도나 뭐 아니면 뭐 도겸의 뭐 부하장서 죽였다, 아니면 도겸이 약간 인질로 잡았다가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조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실 저도 좀 의아했던 게 아니 그걸 모시고 온데 왜 호위 병력을 안 보냈을까? 한 병력 한 보내면은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안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오만한 거야 이것도. 감히 우리 조조 아버지를 누가 건드려? 약간 이렇게 오만하게 생각을 했다가 그 일이 발생하니까 조조 입장에서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회되고 죄책감도 크죠. 그렇죠. 자책도 하고 막 그게 나르시스틱한 어떤 인절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백성들한테까지도 네. 그 공격 미움이 좀 투사가 된 거네요.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보면. 저도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투사라는 어떤 방어 기제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들은 M1계로 그냥 서주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학살한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자기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뭐 도겸만만 조졌어야 됐는데 그치. 백성들까지 학살했다는 건 약간 이때는 좀 본인도 뭔가가 끊긴 느낌이네요. 그 정줄을 좀 놨어.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좀 조조의 어떤 악명을 좀 만들기 시작해. 그 전까지는 사실은 좀 괜찮다고 하면 이게 나중에 또 대단한 게 조조가 어쨌든 원소를 점령하고 세력을 점령하고 업군이라는 곳을 도시를 이제 자기 근거지 삼는데 이것도 참 웃긴 게 본인이 본거지는 연주거든요. 예. 황하 이남에 낙양이라는 그 한나라의 수도도 황하 이남에 있고 예. 지금 황제를 모시고 있는 허창이라는 곳도 또 황하 이남인데 예. 굳이 황하 이북에 있는 업군이라는 그 원소의 땅을 자기 본거지로 삼아요. 이미 자기 기틀이나 이런 것들은 황하 이남이 있는데 강 북쪽에 굳이. 왜 그럴까? 업군이라는 도시가 참 좋은 도시예요. 오래전부터 그 훌륭한 땅이었고 그 발달한 땅이었는데 하지만 여전히 약간 불안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원소를 대대로 섬겼던 백성들이나 그런 제야의 인물들이 여전히 있는 곳이 위험이 도사리는 곳인데 굳이 거기에 새로운 그것도 약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전리품으로서 원소라는 평생의 라이벌을 이기고 내가 여기를 뺏었다. 이제 이건 내 거다.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지 않았을까. 마치 원소의 아들의 며느리를 취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죠. 자신의 컴플렉스 열등감을 어떤 식으로든 좀 이렇게 해소를 하네요. 보통 조조가 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막 되게 정줄 나가고 아니면 신하 누구를 죽일 수도 있고 본인을 비하하거나 막 그럴 수 있는데 적벽대전은 그냥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의외로. 되게 크게 진 거죠. 그때 어떻게 보면 통일을 못하게 된 건데 맞아. 그리고 이후에 마초랑도 한번 붙는데 맞아. 마초랑도 거의 죽을 뻔했어요. 막 쫓겨가지고 저 붉은 투구 쓴 놈이 조조다니까 막 투구 벗고 막 뭐 붉은 점퍼 입은 게 조조다니까 또 전부도 벗고 막 이렇게 도망쳤는데 마초한테 패하는 것도 뭐 그냥 괜찮대. 그냥 아유 뭐 죽을 뻔했고 하면서 하하하 웃고 끝내. 뭐죠? 뭐 방어기제인가? 원소와의 대전 이후에 이제는 패하는 게 그렇게까지 나르시스틱한 인절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진 거야 그냥. 원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한 열등감을 느끼는 대상인데 그쵸. 뭐 마초나 송건이나 유비는 열등감이 있었던 대상이 아니니까 그 정도 전투여도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나르시스틱한 인절을 입었던 사람이 그게 어느 정도 해소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좀 약간 관대해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물론 그 와중에 또 재벌을 개 좀 못 준다고 양수라는 똑똑이 헛똑똑이가 하나 있는데 게륵 에피소드가 있잖아요. 맞아. 한중 공방전 때 이제 조조가 이제 닭갈비 보면서 게륵이네 딱 이러니까 오늘 암고는 뭘로 할까요 승상 그러니까 게륵이라고 해라 닭갈비라고 해라 하니까 양수가 그 말을 했더니 막 갑자기 막 똑똑해가지고 머리를 쫙 굴리더니 아 우리 후퇴하겠네. 철군 준비. 철군 준비. 그러니까 다른 장소가 이렇게 오더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상께서 게륵이라고 암호를 내셨는데 이게 닭갈비가 먹기가 애매하고 버리기도 아깝고 한데 결국 이 땅에서 철수하실 거야 이러면서 괜히 지가 나대. 이게 또 나르시스틱 인절이 건드린 거네. 건드리죠. 정리하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부하가 이 나의 그걸 아니까 엄청 이건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나죠. 나의 또 자존심을 건드리네. 그렇죠. 나르시시스트를 알잖아요. 스스로 조절하지 통제 못하는 상황을 되게 싫어해요. 모든 걸 잘 컨트롤해야 돼. 그렇지. 근데 이 양수란 놈이 지 혼자 철군 준비를 하고 있어. 그 심지어 딴 놈들한테 얘기까지 해가지고 딴 놈들도 옮아가지고 또 철군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양수가 그 얘기 안 했으면 철군했을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굉장히 실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양수가 그러니까 이젠 물러날 수가 없는 거지. 없지. 그래서 한 번 더 붙다가 지잖아. 그리고 양수는 죽고. 혀를 좀 잘못 눌렸어. 그러니까 이게 헛똑똑해요. 그래서 자기가 모시는 주군의 어떤 성향을 파악했어야 됐는데. 그리고 그걸로는 사실 순욱도 좀 그렇긴 해요. 빈도시락.
아, 그러니까. 조조의 제1의 모사가 누구냐? 사실 순욱이거든요. 그쵸, 아주 오래 같이 있어. 개국공신이죠. 조조가 유일하게 등을 맡길 수 있는 맞아.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 다른 신하들이 이제 우리 승상은 이제 승상으로 신하로 만족할 수 없고 승상보다 더 위에 이제 위국공으로 올려야 돼. 약간 이러는데 여기서 눈치 없게 우리 순욱이 야, 우리 승상은 그럴 뿐 아니야. 한 나라에 배신하실 분이 아니야 하면서 하지 말래. 조조가 또 이 말을 들은 거지. 빡친 거야. 조조가 이제 수십 년간 자기를 따랐지만 네가 나를 공으로 인정 안 해? 한직으로 밀려낸 다음에 나중에는 빈 도시락 딱 보내서 네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순욱이 딱 알아채고 자결을 하죠. 자기 애가 가대한 분들은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내면에는 좀 열등감, 낮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들이 좀 있는 부분인데 또 그런 게 있고. 예. 그럼 뭐 나르시스트의 어쨌든 특징인 게 좀 사람을 좀 착취하고 도구적으로 이용하는. 실제로 순욱도 어떻게 보면 도구로 쓴 거죠, 평생을. 그럼 유부녀를 취한 게 어떤 패티시가 있다거나 진짜 뭐 여자를 좋아한다 이런 이렇게 거보단 말해도 되는 거야? 사이코 정신 역동적인 그렇죠. 그런 열등감에 좀 발로 해소하는. 그러니까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전리품이자 나의 손상된 자존감을 그걸로 인해서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는. 하긴 뭐 부하들의 아내를 건드렸다. 그런 얘기는 뭐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부녀는 좀 너무 큰 광범위한 거고. 개념이 있고 그 아내를 취하면서 내가 좀 이 사람을 이겼다, 정복했다라는 진짜 어떤 보상, 그렇죠. 트로피 같은 느낌. 그렇죠. 트로피 정확합니다. 그래서 참 조조가 자신이 생각만큼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은 되게 거기서 힘들어하거든요. 일종의 영린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인정받는 트로피가 있으면 누군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이제 조조를 약간 카이사르랑 비슷하게 보는데 시저랑요? 시저 개인적인 시저가 더 위라고 왜요?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 편에서 이렇게 또 해놔야 나중에 멘탈 탄탄 조회수가 오르거든. 시저가 조조보다 위라는 거는 멘탈 탄탄해서. 멘탈 탄탄해서. 알겠습니다. 이거 좀 아시네 이거를. 예. 1년 동안 이제 또 진 선생님 옆에서 근데 어차피 또 오신 김에 네. 저희가 뭐 조조 얘기만 할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다음 닥프 컨텐츠로는 관우 얘기가 올라갑니다. 관우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한번 관우 캐릭터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재병 선생님의 이런 덕후 컨텐츠 보고 싶은 분들은 또 멘탈 탄탄 오셔서 그럼요.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회수 떨어지면 다시 또 닥터 프렌즈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